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길 위의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로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운동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 많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활약을 펼쳤기에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평범한 영웅들의 3.1운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만세열전의 저자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선임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게 돌아오는 100년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그 전에 도강농민운동 그게 한 100주년 되고 그다음에 큰 사건으로는 그 다음에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거라서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하시는 거세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문제, 친일 청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같은 그런 일제 과거사 문제도 같이 다루는 그 연구소 겸 시민단체거든요. 그래서 예. 연구하고 그 실천을 좀 병행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예.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100주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해 8월에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개설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박물관은 일제 그 강점기에 침략을 어떻게 일본이 했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예. 그다음에 현재의 한일 과거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디까지 청산이 되어 왔는지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예. 그 박물관을 열고 난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100주년이어서 박물관 그 기념 100주년 기념 그 전시회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념 그 강의도 할 거고 이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개인적으로는 네. 아무래도 만세열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네. 예,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이야기들 네. 좀 들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들 말고 네. 일반 시민들이 3.1운동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 자료들을 모으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료들은 근데 제가 중심으로 본 자료는요. 예. 그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다 돼 있고 그다음 번역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 어떤 자료냐면 경찰이 그 만세 시위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예. 신문한 기록들, 그다음에 검사의 신문 기록. 그다음에 그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재판 공판 심할서 뭐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판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이야기가 숨겨지는 거죠. 그냥 판결문에서 어떤 하나의 단순한 행위들 뭐 그런 것만 나오고 그 행위를 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고 과정들. 네네 그런 과정들이 다 빠져버리는데 사실은 신문 기록에 다 그 기록들이 나와요. 예.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했고 그런 기록들이 나와서 이번에 제가 책을 쓸 때 그걸 좀 살려가지고 예.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야. 네. 그 본격적으로 3.1운동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1919년 3월 전까지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당시 상황 어땠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조선 내에서는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런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9년, 10년 정도 되는 그 일제 통치가 예. 사실은 굉장히 폭압적이고 그다음에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더 그런 상황이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좀 예. 전환이 됐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라는 걸 통해서 그 전후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민족 자결주의는 원래는 그 의도가 그 전후의 유럽이나
아니면 그 식민지를 갖고 있던 패전 국가들의 식민지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국한돼 가지고 독립을 시켜주거나 자치를 하게 해주는 그런 걸 의도를 한 그런 민족 자결주의였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사실 윌슨이나 이런 그 정치가들이 할 적에는 미국 대통령 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할 적에는 그 한정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식민지를 다 그 해방시켜 줄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댕기고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하면서 네, 야, 네. 뭔가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자.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불꽃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여운형 선생이거든요. 이분이 상해에서 그 윌슨 대통령이 보낸 특사 크레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레인이 와서 하는 연설을 듣는데 크레인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랬었겠죠. 네, 연설을 하기를 지금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민지에 처한 나라들을 모두 해방시키기 위한 회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참가를 해서 이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식민지를 좀 상태를 벗어나게 반식민지 상태였으니까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운형 선생은 이건 조선에서도 충분히 해당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신 거죠. 그래서 크레인을 직접 만나서 크레인에게 이제 우리도 대표를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니 여운형 선생이 이제 그때부터 청원서를 작성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고 그다음에 윌슨한테도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을 그 대표로 해가지고 파리 그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소식들을 다 곳곳에 한인들이 알려야죠. 모든 곳에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에다가는 선우역이나 김철이라는 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장덕수라는 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만주하고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크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한성 선임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로 빠져들면서 이제 슬슬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움직임들이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3.1운동은요. 운동으로도 불리고 있는 최초의 시민 주도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이때 당시에 그 시작은 민족 자결주의가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희망을 갖게 된 건데요.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게 됐느냐. 그거는 그때 당시 식민 통치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식민 통치가 그 조선인들을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로 봤고요. 그다음에 그 멸시, 차별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 조선인들이 있을 때에 일본인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뺨을 친다거나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조선인들이 막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분이 쌓여 있었고 그 저항 의지. 네네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리가 하나도 없고 자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언론 집회 결사 의 자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이 아무리 억울한 게 있어도 조선인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울분을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이 독립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식민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다. 독립이 된다면 지금 나의 삶을 억제고 있는 이 모든 그런 문제들을 다 억압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불씨를 당긴 순간 이게 광범위하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도 뭔가 기폭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을 때. 네. 그 조선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일본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한 700여 명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자기들만 독립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한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가장 조선인들이 많이 있는 곳, 그 조선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대표자로 송계백이라고 하는 학생을 보내게 됩니다. 학생을? 네네. 예. 이 송계백 학생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장 그 친했던 선배를 만나요. 현상윤이라고 바로 직전에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간 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을 만나서 모자를 벗어요. 그래서 모자를 벗어서 안감을 뜯어서 보여주는데 이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28 독립선언서를 벌써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예. 우리 조선에서도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상윤 선생이 그때 당시에 천도교인들하고 독립운동을 준비를 막 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천도교의 지도자인 최린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다시 보여주게 됐고요. 이 최린 선생이 그 천도교의 수장인 손병희 선생한테 가지고 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천도교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예. 결심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건데 네.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서요. 3.1운동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네.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인종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종익. 예, 인종익. 네네. 이분은 천도교에서 그 사무원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를 했는데요. 그 인쇄소의 사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예. 그 보성사가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인쇄가 되니까 위에 이제 사장이 이거를 그 지방에다가 배달 유포를 하라고 예.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2,000부에서 3,000부 확실하진 않습니다.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되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예. 전라도 지방을 책임지고 가요. 그래서 전라도 전주, 그 다음에 익산, 그 다음에 이제 청주까지 이제 선언서를 전달하면서 다니는데 청주에서 불행하게도 경찰에 붙잡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히면서 예. 신문 기록이 남게 되고 그 신문 기록을 통해서 이분이 뭘 하셨는지 지금까지 알게 드러내줄 되는 수 거죠. 있는. 네, 그래서 그 신문 기록을 봤더니 이분이 전주를 갔다, 인식산을 갔다 이걸 숨겨요. 그냥 청주에 내가 배달하러 왔다가 처음부터 그냥 여기로만 왔다. 네, 왔다가 붙잡힌 거다. 내가 임무를 다 하지도 못하고 붙잡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틀 3일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시간을 끄는 네, 거죠. 시간을 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뿌리고 온 전주에서 뿌리고 온 선언서들이 그 막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3일 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다. 내가 전주를 들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익산을 들렸다. 이 얘기도 이제 또 나중에 하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뿌린 선언서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수 제일 끝 예. 남쪽 끝에 여수 지방까지 거의 전라도 지방의 전체를 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인상 깊은 이유는 뭐냐면 예, 예. 너무 멋진 말들을 그러니까 신념에 찬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신문 기록에서 민심은 물이다, 한강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막아도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독립이 될 때까지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그런 멋진 말들을 하시니까 이제 그 더군다나 이 신문 했던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친일 경찰이에요. 예.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이 많죠. 참. 인쇄소 직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또 이렇게 과거를 들어보니까 예, 전혀 다른 위대한 인물이신데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참 재밌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그 여러 명이 있어요.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200명, 300명을 모아가지고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까지 같이 간 그런 학생 지도를 했던 그 김백평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그 최정숙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예. 3.1 치위에 여학생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학교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서 학교에 그 교사들이 기숙사 문을 잠궜는데 기숙사 문을 뚫고
뭐냐면 부수고 나온 여학생들인데요. 예. 이 여학생들 중에 그 지도자가 최정숙이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친일파예요. 친일파인데도 군수예요, 군수. 그런데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야. 이분 외에도 정호석이라고 순사보를 하시던, 그러니까 친일 경찰 역할을 하시던 분이 예. 생각을 다르게 바꿔서 먹고 바꾸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정호석이라는 분은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단 일찍 나와요. 3월 5일 날에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나와서 나오는 길에 광목을 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넷째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피로 그 태극기를 그리고요. 조선 독립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가 막힌 게 어디로 가냐,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만세를 막 불러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고생이나 그런 중등생이나 이랬으면 같이 시위를 하면 큰일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가거든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붙잡혀 가는데 이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10살이에요. 예. 10살. 그렇게 아버지가 만세를 부르니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세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이 막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 방향으로 연설을 하고 당기며 그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그 행진을 할 때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따라서 막 따라가면서 만세를 부르고, 아이들이 나가니까 교사들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다가 교사 2명이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 같이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최연소 시위대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3.1운동이 굉장히 촛불이랑 닮았거든요. 예. 네, 저는 이 분을 얘기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게 촛불 시위, 우리가 2016년에 경험했던 촛불 시위에서 이 민주주의가 다시 서는 이런 그런 집회에 우리 아이도 좀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역사 현장에. 네. 그것처럼 이때도 3.1운동 때에도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당시 사람들한테 3.1운동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다가 촉발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고통이 있어요. 멸시받고 차별받고 했던 고통.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고요. 일단 마음껏 얘기하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 안에 있던 소리를 한번 쳐야 되는데 한 번도 칠 수 없었던 그 현실. 그러면 그걸 만세라는 말 속에 담아가지고 외치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유를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선임 연구원과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보통 사람들의 3.1운동 이야기 함께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제 시간을 돌려서 현재로 돌아와서요, 3.1운동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을 했다 하거든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막 곳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막 회의를 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수비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민주주의적으로 그런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이. 네. 그런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3.1운동이에요. 3.1운동 때 드디어 이제 보통의 많은 신분의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아무 그런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스스로 채워가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시위 문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문화가 사실은 계속 20년, 30년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45년에 또 건국하는 그 시기, 해방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60년에는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었고 예. 80년 5.18 민주화 운동, 87년 그다음에 그 6월 민주화 운동까지. 유월항쟁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6년에 있었던 촛불 혁명까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획득하는 운동이었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민주주의가 서고 난 다음에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마다 다시 세우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들의 가장 시작점에 이 3.1 운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예,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왔다는 거고 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왔다는 거. 그리고 그 역사의 가장 시작점에 3.1 운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은 아름다운 전통일 것 같고요. 예. 계속 유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참지 네. 않고 우리가 획득한 그 3.1 운동. 그게 100주년입니다, 오늘. 네. 네. 자, 그래서 그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 운동,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누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직 3월 1일은 되지는 않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3월 1일 날은 굉장히 바쁠 것 같고요. 저희가 박물관에서 특별한 행사들이 있어서 바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런 그 역사에서 이름 한자 이렇게 나오는 분이라던가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좀 더 찾아서 예. 계속 그런 대중적인 역사서 이런 걸 쓰고 싶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몰랐었던 네. 소중한 역사들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길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만세열전의 저자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선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